네,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이주민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방송도 이 이주민 시대를 살다 이 주제로 계속해서 좀 방송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은 이 한국 사회는 과연 이주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주제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2일자 이 연합뉴스에 이 대통령 직속 이 국민통합위원회 이 산하의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윤정노 이 특별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특위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윤정노 위원장님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 특위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위는 이 대통령 직속 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에는 8개의 이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이 특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일 정도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5월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특위 이 회의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회의는 좀 중간보고 형식이었었고 그리고 또 주요 현안이 되었던 이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이 토론회를 용산 이 대통령실에서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 이 활동 목적이 무엇이냐? 네,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주 배경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한번 제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주인의식, 책임감 이런 걸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 동행 함께 했을 때에 과연 한국 사회의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거를 저는 제시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뭐 사각지대라는 말,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또 어려움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또 그런 소통의 이 창구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책적 이 사각지대. 과연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뭐 주변에 보면은 그런 정책적으로 무관심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체육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특위가 계속적으로 그런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찾는 노력을 했고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고민 또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을 한다 이것입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 뭐 여기는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와서 뭐 중도 있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온 중도 있고 청소년들, 그리고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출생한 또 이렇게 아이들, 뭐 이런 다각도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죠. 이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의 지역 사회에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이 대안을 한번 이주 배경과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에서 한번 좀 대안을 찾고 제시를 해보자, 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윤중료 특위위원장의 주요 이야기,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중료 위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초에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100일간 운영이 된다.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거친 특위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6월 20일께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 6월 20일입니다. 그때 이제는 100일 동안 쭉 활동해 왔던 이 특위가 과연 이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한국 사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 비전 제시와 어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거를 또 토대로 해서 또 정부 각 부처가 또 여러 가지 좀 수기를 거쳐서 이주민과 동행하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좀 펼치겠죠. 그래서 6월 20일 이때 이 발표를 할 때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식은 지향할 것이다. 이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소외되고 배제된 영역이 무엇인지,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했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위는 원래 이주 배경 주민이 아닌 이주 배경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발을 했다. 이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가졌는지도 따지지 않으며 이주 배경이라는 객관적 특성만을 고려해 정책적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주 배경인,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고요. 논의 과정에서 국립국어원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주 배경인으로 할 것이냐, 이주 배경 주민으로 할 것이냐, 뭐 내부적 이런 토론이 아주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또 약칭으로는 이주민을 쓰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용어를 써서 소속감을 높이려고 했다. 이배인 등 또 다른 신조어가 나오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이주민이라는 약칭을 먼저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주 배경인과의 동행하면 또 이배인이라고 또 보통 이렇게 또 약자로 이렇게 부를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주 배경인이 아닌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약자는 이주민이다. 이렇게 약칭을 먼저 제시를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주민이란 누구를 말하나? 이주민은 이주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이주 배경을 가진 자녀 세대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용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주 배경 학생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상 다문화 교육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뜻하지만은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만을 다문화 학생으로 칭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특위는 이주민 당사자의 시각에서 이주와 정착, 통합으로 이어지는 이주 단계와 자녀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 등도 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쨌든 이주에 와서 이 정책하고 이 통합해가는 이런 이주 단계가 있죠. 그러면서 그 후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는 성장 단계,
이것까지 고려한 정책을 저는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윤종로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부처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가 수용적이지 못하다면 이주민은 언제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수가 있다. 통합을 핵심 가치로 하면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윤종로 이 특위위원장은 사회학자입니다. 카이스트 이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스위스 극작가 이 막스 프리슈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 그 뜻이니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 희곡에서 나오는 한 대사를 인상 깊게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사입니다.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네,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과거에 이 서독이, 지금의 이제 독일이죠. 이탈리아와 협정을 맺고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면서 이 사회 통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통제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이 말은 이주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종종 인용되는 문구라고 윤종로 위원장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데려온 나라는 이주민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당사자와 그의 가족, 자녀 등은 해당 나라 국민들과 함께 살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윤종로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노동력을 데려왔는데 사람이 왔다. 네, 참 인상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 여러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결국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죠. 어떻게 보면 노동력으로 또 한국 사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될 수 있으면은 한국에 오래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에 정착해서 정말 한국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자녀를 데려오거나 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한국 학교에 보내서 정말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이런 자녀 세대들이 있죠. 이들이 점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거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이주민들의 계속 배제가 되면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리가 뭐랄까요, 반문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발전과 또 안정을 위해서도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은 이들이 서서히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들과 포용을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점도 찾아내고 그리고 미래도 비전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적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고 또 이주민들에 대한 또 한국에서의 생활 그런 어떤 생각들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주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0일 최종적으로 저는 결론을 도출을 해서 대국민 이전 발표를 갖게 됩니다. 아마 저는 그게 발표가 나오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각 부처
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의견을 또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이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